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모두가 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이 결정이 됐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감동도 재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진짜 필사적으로 저렇게 당대표직을 다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 있는 인간들의 수준을 봐도 왜 도대체 이재명이가 당대표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일단 욕먹으면서까지 인천 계양을에 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거는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 1차적인 방탄복을 입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 혼자 방탄복만 입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 안 되니까 민주당 쪽에 있는 그 잡것들을 같이 동원해 가지고 싸워야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제 몸빵용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몸빵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당대표직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 이제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야, 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어? 나한테 잘 보여. 나한테 안 보였어? 너 비명행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당대표가 됨으로써 자기에 대한 몸빵용들을 이렇게 포진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또다시 당대표에 저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당대표 연임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생쇼를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직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는지를 보니까 전당대회 당일이자 하필이면 또 그때가 DJ 서거 15주기였습니다. 18일이. 그때 이제 그 뭐라고 써놨냐. 제가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가 김대중이다.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열어주신 길 따라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연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모습을 DJ에 지금 같이 이제 결부를 시켜가지고 뭔가 좀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는데 개떡 같은 소리죠. 일단 근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운동, 그리고 또 건국절에 대한 논란,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DJ 길을 지금 가기는커녕 DJ 길을 갖다가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DJ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처럼 1998년도 광복절 축사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 건국 50년 시점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98년도에 건국 50년 시점이다 라고 한다면 건국을 언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48년도로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DJ가.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제2의 건국 운동을 펼치자라고 했었고, 실제로 DJ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보수 쪽을 다 합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누구보다도 애를 썼던 사람이 DJ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또 한국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또 DJ 아니겠습니까? 일본과의 어떤 그 케케묵은 과거 1940년인지 45년도인지 48년도인지 이게 지금 100년도 더 된 그런 일제강점기의 그 얘기를 가지고 100년 가까이나 된 그런 일제강점기 얘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같이 나아가자라고 했던 게 DJ 정신 아닙니까?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 2007년도 두 번에 걸쳐가지고 뭐라고 강조했냐.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 축사에서 정확하게 이 나라를 건설한 날이다. 대한민국을 건설한 날이다. 민주공화국을 세운 날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민주당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죠? DJ 길과 노무현 길. 맨날 DJ랑 노무현을 갖다 계승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계승입니까? 둘 다 지금 파괴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입 바른 소리밖에 안 하는 것이고, 광주에 계시는 분들, 호남에 계시는 분들은 제발 좀 이재명에 대한 이 실체를 빠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살판 났겠죠. 그렇죠? 연임도 했겠다. 또다시 방탄모 내가 입혀가지고 몸빵용으로 애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내가 탄탄대로만 걸어가지고 대선까지도 나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겠지만, 벌써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이재명의 1극 체제는커녕 이재명의 3일 천하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죠. 일단 지난번에 김두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민주당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 쉬쉬는 하고 있지만 이재명의 체제가 10월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 당내 걱정이 굉장히 많아. 이런 얘기를 갖다가 대놓고 김두관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일단 위증교사랑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요 두 가지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9월 말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0월 달에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가 나오게 되는데 100이면 100.
천이면 천. 모든 법률 전문가는 지금 한 목소리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둘 다 100% 유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유죄인 것은 맞는데 그게 과연 당선 무효 100만 원을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일반 국민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당장에 구속이 됐을 텐데 위증교사가 엄하게 이제 워낙에 이제 심한 범죄로 대한민국 법정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이다 보니까 법원이 봐주기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뿐인 것이지 두 가지는 100% 유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지금 담당하고 있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장판사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김동현 부장판사이죠, 그렇죠? 계속해가지고 뭔가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을 봐주기 한다 뭐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9월 30일에 이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10월달 초나 중순 즈음에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과연 김동현 부장판사가 정말 강단 있는 그 모습으로 이재명에 대한 소신을 지킬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선거법 위반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미 9월 6일에 결심 공판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9월 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니까 정상적이라면 9월 말쯤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한성진 지금 이제 판사이죠. 형사합의 34부입니다. 한성진 판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100만 원 넘게 선고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2심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다른 상황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저렇게나 지금 뭐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막 미쳐 날뛰고 있는 이 상황인데 1심 재판부가 만약에 9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선고하게 된다면 그거를 뒤집고 2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싸리 그냥 법과 원칙에 맞게끔 뭐 다른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과 원칙에 맞게끔만 1심 재판부가 봐가지고 100만 원을 선고를 한다면 그 소신을 지킨다면은 2심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소신을 지키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것이고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은 김명수 체제가 아닙니다. 조이대 체제죠.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대법원에 가가지고 지금은 권순일도 없고 김명수도 없기 때문에 뒤집힐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1심에서 내게 되는지 100만 원 이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원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3일 천하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누가 있냐?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경향신문이 이렇게 심우정 후보를 평가하더라고요. 독보적 엘리트다. 굉장히 좀 눈에 띄죠, 그렇죠? 그냥 그 콤마 표시까지 해가지고 독보적 엘리트 심우정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검찰 내에서도 독보적인 엘리트로 꼽히는 심내정자가 차분하고 무난한 성격으로 조직 관리에 강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의외로 경향신문이 굉장히 지금 이제 심우정 내정자에 대해 가지고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검찰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심내정자는 대통령실과 부딪히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것이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너무 기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지만 흔들리는 조직을 다독이는 능력은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우정 지금 이제 내정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을래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그때 이제 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같이 호흡을 맞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심우정 이제 내정자는 법무부 기조실장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추미애가 뭘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뭐 징계 청구 막 이런 것들을 계속했었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또 반대했던 사람이 심우정 지금 내정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반대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결재 라인에서 아웃까지 됐던 사람 그게 바로 심우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더 탄력을 받고 더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김주현 민정수석 아닙니까? 김주현 수석과의 관계가 찰떡궁합이에요. 김주현 지금 이제 그 수석에 대해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검찰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지금 이제 심 내정자는 김 수석의 총애를 받아온 인물이라는 거예요. 평검사 시절일 때부터 대검이 됐거나 법무부가 됐거나 핵심 기획청만 오갔었는데 그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케이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검찰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심 내정자는 김수석의 페르소나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김수석을 똑 닮은 김수석의 대리인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관계가 좋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내정인은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지세상 만난 것처럼 일극체제다 뭐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과연 9월달 말에도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10월달에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두 명의 부장판사가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지에 따라서 이게 일극체제가 될 것인지 3일 천하로 끝날지가 결정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